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1월 마지막 주 경기들이 모두 끝났습니다. 물론 11월 30일 날 경기가 두 군데 두 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마지막 주 경기 끝났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팀 K리그 팀들의 그 성과나 이런 거에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한 방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네, 전북현대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아요. 우승팀답지 않게 뭐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조에서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20일 상하이 상강전에서 2대1로 패했지만 시드니한테는 1대0으로 승리를 했죠. 뭐 물론 그 두 경기 결과로는 1승 1패라서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올해 2월에 치렀던 경기가 1무 1패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선 경기에서 사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지 않은 결과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사실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아요. 그런데다가 지금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리빌딩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더 좋지 않죠. 가장 안타까운 팀 중에 하나죠. 지금 그 전북 그 K리그 네 팀 중에서. 네. 그리고 상하이 요코하마도 그렇고 지금 시드니도 그렇고 어 그 각국 리그에서 이제 우승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.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도 리그에서 그 원래 지난 시즌 3위 하던 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나름 그 오스카 헐크 이런 선수들로 같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조금 무게감이 있는 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대들이 다 남아 있고요. 그리고 요코하마도 3승 달려가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. 패나 무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은 상태고 이번 그 아챔에서 좀 J리그 팀들이 좀 탄탄하게 잘 지켜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. 진짜 원래 그 못하는 팀이면 기대도 안 할 텐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. 그 스쿼드가 다 깨져 있는 부분들 뭐 물론 전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챔 나오는 팀들 전체적으로 뭐 다 정상이 아닌 상태이긴 하더라고요. 하다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북은 좀 더 타격이 많아가지고 뭐 지금 못 나오는 선수가 원래 주전이던 선수인데 못 나오는 선수가 지금 대여섯 명 정도까지 되잖아요. 원래 스쿼드가 다 깨져버렸죠. 예.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. 그나마 이 상황에서 좀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꼽자면 이제 바로우랑 김보경이 그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바로우는 어, 거의 뭐 전폭적인 지원, 뭐 스피드 기반으로 공간 딱 창출하고 크로스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결정을 못 해주니까 좀 답답하죠. 그래서 구스타보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다. 그리고 홍정호 선수는 수비에서 좀 너무 아쉽다. 심지어 이번 시드니 전에서는 이제 3-4-3을 들고 나왔죠. 3-4-3을 들고 나왔는데 너무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였죠. 사실은 시드니가 이거 뭐 호주 팀 우승팀답지 않게 어, 이거를 못 넣지 이거를 왜 못 기회를 못 살렸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못했거든요. 그 정도로 못했기 때문에 이 시드니가 솔직히 못했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홍정화 그런 순간에서 좀 많이 제대로 제 몫을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쉽죠. 예,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다음 주 경기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북 현대는 일단은 남은 두 경기는 다 이겨놓고 봐야 돼요. 지금 그렇게 보고 다른 팀들의 상황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울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좋죠. 좀 그 흐름이 좋아요. 3연승을 가져갔고 자신감도 붙은 상태죠.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마지막 최근에 했었던 퍼스 글로리전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실점도 없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나름 그 팀이 정비가 잘 됐다는 걸로 보이고요. 이게 1.5군인데도 이런 성과가 나온 거죠. 사실 울산은 전력 누수가 가장 없는 팀이죠. 지금 상태에서는 조현우 선수 빼고요.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주전들이 복귀하면은 더욱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. 네. 주전 복귀가 되면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그리고 어떤 게 기대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.
FC 도쿄만 잘 상대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너무 많아요. 일단은 김인성 주니어가 한 골씩 다 넣어주면서 펄스 글로이전에서 그 승리를 가져갔죠. 승리를 리드했죠. 그리고 이청용이랑 정훈성, 정동호 선수가 새롭게 이제 또 정훈성, 정동호 선수가 새롭게 또 잘하는 선수로 좀 빛을 보이고 있죠. 정훈성 선수는 진짜 좀 그 돌파나 이런 것들, 드리블 이런 게 좀 저돌적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스태미너도 좀 있고 파워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드리블로 몇 명 제쳤던 것 같은데 그 플레이에서 상하이 선화전이었나요? 그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리그에서 정훈성 선수가 플레이할 때도 그때 한 골 넣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플레이가 되게 좋았었거든요. 그때부터 좀 눈여겨봤었는데 확실히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정원성 선수가 94년생인데 아직도 좀 사실은 주전이 아니라 백업 자원으로 들어가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김민재 선수가 몇 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튼 그 비슷한 이제 93년, 94년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전으로 온라인 선수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인 거고 그리고 비온 존슨이랑 데이비스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조금 비온 존슨 선수는 그 톱 자원에서 쉽게 진행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. 데이비스는 좀 그래도 간만에 나왔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네, FC 서울은 사실은 좀 경기마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충격이에요. 그 베이징 고안전에서는 사실은 뭐 베이징 고안도 사실 잘한 건 아닌데 잘하는 팀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팀에 뭐 졌죠 2대1로. 그리고 겨우 이제 박주영이 골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패배했고 넣었지만 패배했고 치앙라이전에서는 또 뭔가 그 5골이나 넣으면서 분위기 또 좋게 가져갔는데 같은 팀한테 2대1로 또 1대2로 패배를 했죠. 네. 그래서 대비를 잘 못한 거 아닌가,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, 치앙라이전 대승이 오히려 독이 됐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베이징 관이랑 한 번 더 붙는데 2차전을 하는데 강한 상대는 아니지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서울이 이기기도 애매한 팀이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수비가 너무 사실 좀 불안한 게 가장 마음에 걸려가지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서울이 뭐 박주영 선수, 윤주태 선수가 있긴 하지만 공격 상황에서 확실하게 매듭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크로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원의 플레이가 탄탄한 것도 아니라서 기성용 선수가 이번 아침에 참여하지 못한 게 사실 너무 아쉽죠. 아쉽고 주세종 선수가 그 없는 것도 지금 출전을 안 하는 것도 좀 아쉽고요.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뭐 사실 이제 좀 조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 그래도 꼽자면 그래도 한승규 선수, 정한민 선수, 한찬희 선수 뭐 이렇게 세 선수랑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사실 그 오스마르 선수는 그 기성용이 없는 상황에서 그 중원을 그래도 잘 책임져주고 있고 수비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측 플레이 그 측면 플레이 상황에서 방향 전환 같은 건 잘해주는데 그 이까지는 연결이 잘 되는데 그 다음 넥스트가 잘 안 되는 거죠.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일단은 그래도 뭐 열심히 도전은 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이고요. 수비가 개판이라서 사실은 뭐 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고질적으로 그 K리그에서 보였던 수비의 그 이제 조직력, 수비의 어떤 그 틈 많이 보여주는 부분, 그리고 고강민 선수가 나갔을 때 상황에서의 어떤 그 커버, 그리고 그 포백에서 황현수 선수랑 이제 김원식 선수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수원 삼성은 사실 한 경기 치렀는데 무승부예요. 뭐 강정호 에번그란데 상대로 해서 무승부를 거뒀고 사실 여기 이 팀의 이 그룹에 G 그룹에 이제 조우르 뭐 다룰 탁짐이었나요? 그 팀이 출전을 하지 않게 되면서 다행히도 이제 사실 수원이 2위를 하게 됐죠.
그 팀에 두 번 다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네. 그런 상태에서 그 광저우 에버그란데랑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이 그 2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. 전력 누수가 크게 없는 팀이라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, 휴식 기간도 좀 길어가지고 광저우전을 치르고 나서 12월 경기를 준비를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김태환이랑 박상혁, 고승범 선수가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김태환 선수도 조금 어린 선수긴 한데 나름 공격 상황에서 그 뭐 미드필드 라인에서 되게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저는 이 선수가 좀 이제 투톱이나 이렇게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임상엽 선수가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타가트 선수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죠. 예. 이럴 때 이제 타가트 같이 좀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와가지고 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임상엽이 그만큼 폼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컨트롤도 좋지도 않고 좀 사실 광저우전에서 좀 아쉬운 찬스도 있었잖아요. 너무 아쉽고요. 하지만 이제 고승범 선수랑 박상혁 선수가 되게 잘해주고 있고,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톱 형태로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톱으로는 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슈팅력도 좀 있고 나름 이제 몸싸움도 좀 괜찮고요. 그 고승범 선수는 프리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루즈볼 상황에서도 그 결정지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선수들 중심으로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직 뭐 그 윤곽은 뭐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조별리그가 각각 한 두 경기 또는 한 경기가 정도씩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가지고 그 토너먼트도 좀 올라가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사실 서울이나 수원은 지금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은 아니지만 뭐 K리그, 제가 이제 K리그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울산 현대가 나 아니면 전북 현대가 토너먼트 올라왔을 때 다른 팀이 있는 것보다는 K리그 팀이 있는 게 그래도 좀 그 다른 경쟁자들 제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, 좀 잘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뭐 혹시 모르죠. 사실 뭐 수원이나 서울이 뭐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지도 않을까요?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. 네. 축구는 항상 공은 둥글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예상하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확률 싸움일 뿐이지. 네, 여튼 잘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들 거둬가지고 꼭 다들 토너먼트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K리그 위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